안녕하세요. 진유연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네요. 마지막 영상 올린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왜 영상을 계속해서 안 올리느냐 성화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동안 도도 좀 닦고 수행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자주 뵙도록 노력 좀 해볼게요. 오늘은 방문 상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발 10분짜리라도 좋으니 새로운 영상 좀 올려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며 잠을 자야 잠이 와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노력해 볼게요 했더니 약속해 달라며 새끼손가락까지 강제로 거시고 도장까지 꾹 찍고 가시네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구하려고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분과의 약속을 깨겠습니까? 그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바로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 영상 찍기가 민망해서요. 당분간 목소리만으로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들 하려고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그때그때 부담 없이 생각나는 주제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때로는 책 보고 공부할 때도 있겠고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면 영상들도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배우자의 단점이 꼴보기 싫을 때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배우자의 단점이 꼴보기 싫을 때 마음 사용법 설명해 드리려고요.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남편이 미울 때, 아내가 미울 때, 상대방의 단점이 꼴이 보기 싫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되는 걸까요? 미운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걸까요? 저에게 오시는 상담자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이런 불만과 또 이런 배우자로 인한 고통들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우자의 고쳐주고 싶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배우자의 바람기, 게임 중독, 심지어 도박, 폭력에 이르기까지 불평과 비난할 거리는 참 많고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부부간 혹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인격이나 영격이 이렇게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 성숙되지 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는 참 많은 수행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함께 살다 보면 그 단점이 커지고 커져서 정말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배우자와 단점과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작할 때는 없었던 생겨난 이 미운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인 관점, 혹은 전생의 문제, 카르마의 관점, 혹은 또 빙의 문제, 여러 차원, 다양한 원인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각각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결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의식, 잠재의식,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심각한 부부 문제들은요. 전생이나 카르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전생을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전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면으로 전생 치료나 전생 리딩을 해서 그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정말 치료 효과가 탁월해요. 겉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듯 부부 문제의 무의식적 원인들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마음 공부를 해야 할 거리를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상징해요. 그 부부들의 문제 속에서. 단순히 꼴보기 싫은 어떤 행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상담자 중에 남편이 술과 바둑만 몹시 좋아하고요. 생활력이 거의 없는 무능력한 남편에 대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통곡하듯이 흘리며 비난과 불평을 남편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가득 토해냈던 50대 주부 상담자가 있었어요. 남편의 게으름이 이런 남편의 백수근성이 너무나 싫어서 그 불만족들이 온통 미움으로 염체가 되다시피 미움으로 바뀌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굽이굽이 참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엄마는 옆집 아저씨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란 사람은 세상 착했지만 책만 읽고 공상만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일이 없었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간 상태에서 동생 3명과 아버지까지 부양해야 하는 어린 실질적인 소녀 가장이 돼버렸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6.25 때나 겪었을 법한 일들을 겪으신 분이더라고요. 추수 끝난 밭에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죽을 끓여 먹고요. 이삭 줍기를 해서 방아도 안 지은 이삭들로 밥을 해서 먹고요. 남의 집 식모살이, 때밀이, 마사지사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10대 때부터. 그런 아버지한테서 해방이 되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없었으면 아빠가 가족을 부양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 버렸어요. 아빠한테서 도망가기 위해서. 일찍 만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혼장담하는 모습이 믿음직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집이라고 와보니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나 비슷한 모습의 수준이었고, 남편마저 정말 게을러 빠져서 하루 보러 오면 하루 쉬고 하루 보러 오고 하루 쉬고 하더니 그마저도 신혼 시절 1, 2년 남짓이었고요. 하고한 날 내기 바둑이나 하러 다니고 또 그 사람들과 술이나 먹고 다니는 상황이라 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으로 친정집과 자기 집과 친정집 동생들이 있으니까요. 수십 년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젠 아들까지 게임 중독으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답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냐며 눈물 지으면서 한탄하는 그녀가 한없이 안쓰러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팔자가 이러냐며 전생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싶다고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 당시 그녀의 남편에 대한 원망은 극히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염체 덩어리가 돼서 그녀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오라 자체가 에너지가 매우 탁하게 오염돼 있었고요. 심한 위장병으로
또 이상 역류로 식도염으로 또 뇌경색, 혈관 문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대로 미움과 원망으로 지속되던 마음 상태로 계속 둔다면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둔다면 갑작스런 큰 병이 어느 날 발견될 거고요. 언뜻 느껴지기에 신체적 수명이 10년 안쪽으로 끝이 굉장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녀는 심리 상태, 심리 문제, 전생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였어요. 복잡한 무의식 속의 문제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영혼이 순수했어요. 영혼이 순수한 그녀는 저와의 몇 번의 만남으로 빠르게 화사한 웃음을 쉽게 빨리 되찾았고요. 또 불행하지 않은 삶을 지금은 살게 되었다고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상태였으므로 또 상담과 몇 가지 치유법, 그의 방편들이 제대로 듣는 약으로 처방이 된 듯해요. 지금은 남편이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신기한 마음 현상이지요. 남편이 지금도 열심히 술을 마시고 지금도 열심히 내기 바둑만 두고 다니지만 그런 남편이 감사하게 느껴진대요. 무슨 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바뀐 건 없는데 무엇이 그녀를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치유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몇 시간으로 부족하고요. 모든 치료 과정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심리학적인 관점, 이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한 가지만 오늘은 얘기하자면요. 미운 그 남편의 모습들은 그녀 자신의 무의식을 가까운 남편에게 투사하고 있음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 미운 남편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녀 자신의 무의식을 아주 가까운 남편에게 그대로 거울 보듯이 투사하고 있었음을 그녀에게 이해시켰어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의 무의식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각자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거울 보듯이 투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전생에서부터 겹겹이 반복되어서 쌓여온 결과였어요. 무의식 속 자아상이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그대로 거울처럼 남편이 투사시켜서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남편의 단점, 문제점, 그것은 대부분은 그녀 자신의 무의식 속 마음의 단점들이었던 거지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남편한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무의식 속에서 각인된 그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여전히 마음속에 허하고 심하게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술도 무지 싫어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시간적인 이유로도 그리고 귀찮아서도 별로 없었던 그녀의 그런 허한 달랠길 없는 마음들은 그나마 어린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어린 아들에게 조금씩 위안을 받고 살아오고 있었지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의식이 생기면서 점점 소통마저 막혀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큰 질병이 오기 전 정신적으로 터지기, 마음에 동맥경화가 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그 결과 가장 가까운 마음의 투사체인 그녀의 남편은
아내와 똑같은 마음속에 허하고 외로운 정서를요,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동실성으로. 매일 마시는 술로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의 마음은 서로 거울 보듯이 투사하고 있었고 동실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아내는 술에 쩔어 사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가고 미워 죽겠고, 남편은 아들과 친정 식구들만 챙기고 자기는 챙기지 않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고 밉고 하는 악순환의 상태였어요. 두 마음은 쌍둥이들이 서로 바라보듯 투사한 채 서로의 거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로의 거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안다는 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본인이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점만 보이고요. 보이면 그렇게 알고 체험해본 자신의 단점을 남편의 문제들에서 발견합니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어서 싫은 자신의 모습이 내가 싫은데 사실은 투사되는 남편의 단점들을 더 강렬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렬하게 불평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여러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고 서로 꼴보기 싫은 관계들이 생겨나지만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 고요하게 주변 시끄러운 것들을 싹 없애고요. 고요히 앉아서 내가 배우자의 어떤 면을 비난하고 미워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고요히 앉아서 내가 배우자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어떤 면을 비난하고 미워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선을 그대로 마음으로 돌려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나의 이런 면, 그런 면을 미워하고 있구나. 남편의 그 비난받아 마땅한 그 면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런 면을, 나의 그런 면을 나는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명상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은요, 부부란 남이지만 서로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끌려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고 나를 나의 거울처럼 비춰주는 대상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투사된 내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 심판하고 재단하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었음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내 문제들을 잠재의식 속에서 겉으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무의식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억압하고 숨겨놨기 때문에 내 문제들은 내 가족이 고스란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말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틀어놓고 이해가 몇 번 듣게 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남편의 그 문제들, 그 나쁜 습관들, 버릇들, 안 고쳐지는 행동들, 이제는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관심 딱 끄시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본인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방법들에 집중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남편의 그 나쁜 습관들, 버릇들, 안 고쳐지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요. 관심을 꺼버리시고요. 지금부터는 본인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방법들에 집중을 시작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편의 문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점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해하고 한심해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점들이 혐오스럽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 혐오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이유들로 자기 자신을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인식, 그 깨달음, 알아차림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문제점들이 혐오스럽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그 알아차림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그 상담자로 돌아와서요. 그 상담자의 해결책은 그녀 자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남편의 문제는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녀를 이해시켰습니다. 멋진 배우 손석구 씨 있죠? 구씨 신드롬 일으켰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여주인공 연미정이요. 마지막 대사를 정말 예쁘게 잘해요. 연미정의 마지막 대사를 잘 음미하고 이해해 보시면 신비스러운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굉장한 드라마지요. 마지막 대사가 그래요.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하루에 5분도 채 행복하지 못하고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 구씨라는 알코올 중독자를 남친으로 둔 여주인공이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랑스럽고 행복해진 그녀의 드라마 마지막 대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원하는 상태도 없이요.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원하는 상태 없이 온전히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이요. 어떤 원하는 상태 없이요.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대단해 보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자신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있는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납니다. 단점 투성이의 내 배우자 그를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싸우지는 더 말고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나름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를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려고 바꾸려 하지 말고요. 바뀌어야 사랑해 주겠다고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녀를 드론 조종하듯 조종하고 조련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육자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고 그는 틀렸다고, 그녀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우기는 자신의 잘못된 옳음을 알아차리세요. 내 배우자의 단점에 대한 긍정적이지 않은 정서나 감정들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배우자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랍니다. 타고난 기질대로 혹은 지어온 업대로 카르마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별에 와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배워야 할 것들을 체득해가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산에 가면요. 둥근 돌, 뾰족한 돌,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연을 보고 우리는 왜 뾰족하느냐, 왜 둥그느냐, 왜 크느냐, 왜 작느냐 시비 걸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그냥 그렇게 생겨난 자연일 뿐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건 나무를 보고 비난하고 돌멩이를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에 저항하는 마음을 항복하세요.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강 따라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자연으로 바라보고 흐르고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즐겨보세요. 힘들어하고 미워하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막고 서 있는 형국이잖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가라고, 파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오라고 우기는 형국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못났다고 부족해 보인다고 그저 그거밖에 안 되냐고 혹은 팔자가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 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일 뿐입니다. 엄마가 갓 태어난 순수 영혼의 아기를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을 멀리하고 고요 속으로 빠져들어 조용히 눈을 감고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의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그럴 때 미쳤나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라는 말이 대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이니까 투사되는 게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자기계발서나 영성에 관한 책들은 변화에 관한 주제에서는 변화는 자신부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게 우주의 원리니까요. 세상은 모두 내 무의식의, 내 잠재의식의 투사체들이니까요. 시크릿에 나오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창조는요, 내가 긍정적인 무엇을 투사하고 있느냐를 매 순간 살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일, 나와의 로맨스에 빠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미운 배우자의 단점들은 못마땅한 내 단점들을 투사하는 거울이라는 것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고 눈을 감고 순수한 아기 영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의 진짜다, 참나를 발견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 관점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 배우자들의 문제점들, 아주 낯선 그 요소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행함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내 삶 속에서 용납하고 끌어안아줄 때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요. 인격과 영격이 높아지고 의식이 확장되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 내내 영도 육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안전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 자신과의 로맨스에 빠져 삶의 사랑이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